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스타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저에게는 2020년 하반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느덧 12월이 코앞까지 다가왔네요.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12월은 그냥 지나가기는 참 많은 행사가 있죠. 뭐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등 많은 모임이 있을 텐데요. 물론 폰더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넷플릭스. 과연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새해가 오기 전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싸움을 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제너럴한 리딩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애정이 듬뿍 담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스타로 시작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에 과연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까? 다가오는 21년을 같이 바라볼 누군가가 있을까 떠올리신 후 여기 5개의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선택한 번호의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카드를 시작해 볼까요? 처음부터 자기 주장이 강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 7번 완드 카드는 그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헤쳐나간다는 걸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 킹 오브 스워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카드 역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책임감이 강해서 원하는 바를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사서 고생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할까? 고집도 센 편이라 일단 눈에 꽂혀버리면은 이건 직진만이 살 길이야, 이거를 외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두 카드 모두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뭐 이러한 성격이 매력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눈에는 무척 외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분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이상형이 있기 때문에 금사빠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쉽게 만나는 스타일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고르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이 10번 스워드 카드 때문일까요? 이 카드의 비주얼은 뭐 좀 끔찍해 보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두 카드와 같이 봤을 때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다가올 상대를 보면은 당신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상대방 역시 책임감이 높고 믿을 만한 사람인 건 확실해요. 아마도 사회적으로 꽤 인정받기도 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기댈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 4번 메인 카드와 퀸 오브 컵 카드가 같이 나온 걸 보니까 아마도 서로가 원하는 조건에 잘 부합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끌릴 수도 있고 자신과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로를 좀 더 알아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충돌이 많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8번 메인 카드처럼 서로 힘대결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이죠. 이 카드는 보통 화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카드와 조합으로 봤을 때는 화합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서로가 원하는 거는 많지만 가질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날 사람은 다정다감도 하고 뭐 책임감도 있고 돈도 많고 뭐 외모도 좋아야 돼. 그런 느낌?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 밑에 카드를 봐도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킹 오브 안드 카드를 보면은 아까 제가 원하는 게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킹 오브 안드 카드를 봐도 비슷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이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2번 펜타클과 이 7번 스워드 카드를 보면은 서로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어요. 물론 이게 서로에 대한 애정과 확인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욕심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왕들과 여왕들이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욕심과 책임감, 그리고 이 보수적인 그런 성향들까지 말이죠. 카드처럼 12월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상대방과 당신은 꽤 비슷하고 잘 맞는 그런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그만큼 당신의 기운은 좋고 앞으로의 일도 나쁘지 않아요. 단지 이 오랫동안 찾았고 그리고 기다렸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모든 게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마지막 조언 카드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찐이라면 당신이 한두 개쯤의 욕심을 버려도 이번 크리스마스와 내년의 새해는 좀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이제 2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거 뭔가요?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아주 팔색조의 매력을 가지신 분들이네요.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당신은 귀신같이 알아내고 결국 당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뭔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뭐 스마트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많은 편이라서 어떠한 상대이든지 그 임기응변이 뛰어난 편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끝이 없어요, 끝이. 뭔가 이 결론을 내면 좋은데 이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발산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성은 많이 꼬이기도 하는데 실속이 없는, 그러니까 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나 할까? 조금 전에 했던 이 1번 카드와 조금은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이런 분들은 대기만성형이라서 시기에 따라 있다 없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이성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삼각관계에 오해를 사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만날 수가 있죠. 물론 당신이 원하는 그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한테는 말이죠. 다행히 이번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나 연하일 수도 있고 항상 그렇듯 주위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이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상대방이 워낙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편이라서 아마도 알아차리긴 쉽지 않을지 몰라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이 월드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상대방은 좀 자신만의 세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카드가 워낙 유명한 카드라서 뭐 타로를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혼자만의 세계관이 있고 때론 이 감정의 업다운이 좀 강한 그런 상대겠네요. 거기다가 의외로 이 연애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성한테 방어적인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주변에 이러한 이성이 눈에 띄고 당신이 호기심이 좀 간다면 아마도 그 사람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 호기심이 호감이 되고 서로가 점차 가까워진다면 그 이상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이 둘의 합을 보는 이 세 개의 카드가 아쉽게도 모두 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2번 컵 카드의 경우에는 만약 둘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전이 힘든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것이 이 2번 스워드 카드가 말하는 것 같이 연애를 하고 싶지만 힘들고 상황이 안 되는 걸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이성과 감성의 갭이 존재하게 되고 결국 이 5번 완드 카드처럼 걷잡을 수 없는 트러블과 성격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 조언 카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번 카드에도 나왔지만 이 카드는 서로 간의 대립이나 힘싸움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만약 너무 마음에 든다면 조급하게 다가가지 말고 좀 더 상대방과 뜸을 들이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서 조금씩 가까워진다면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번 12월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워낙 매력적인 존재라서 당신을 향한 상대방의 애정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제 3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뭔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건 좋은데 지금 마음이 너무 앞서고 있어요. 어쩌면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앞만 보고 돌진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난 이미 시작했어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너무 저돌적이에요. 성격이 급한 건 알겠는데 최소 좌우는 둘러보면서 들어가야 스스로 본인이 내상을 안 당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확신이 아니라 아직은 물음표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9번 컵카드 그림과 같이 상대방은 자신의 위치나 현재 상황을 아주 만족해 하고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다야. 카드들을 보니까 자기 관리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말주변도 좋아서 사람들 마음을 뺏는 건 아주 쉬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네요. 더군다나 나머지 두 완드 카드를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든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라, 뭐랄까, 약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정말 시작할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시게 잡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둘의 합을 보는 카드를 보면 이 10번 스워드가 처음에 나와서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해볼만 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카드는 의외로 긍정적인 카드거든요. 뭔가 잔인해 보이겠지만 이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과 같이 현재 상황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카드라서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국말과 타로 카드는 역시 끝까지 봐야 하나 봐요. 이 나머지 카드를 보니까 아무래도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이 두 카드의 의미는 둘 다 떠남이에요. 특히 이 나이트 오브 컵 카드의 경우에는 때론 바람의 카드라고 보기도 하는데, 과거의 이성으로 대입한다면 순수한 의도로 다가오는 카드는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상대방을 본다면 떠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이 6번 스워드 카드가 카운터를 날려주네요. 이 카드는
직업으로 본다면 뭐 크게는 이직, 작게 보면은 뭐 부서 이동 그 정도를 보는데 남녀 사이에서는 좋아하지만 포기하는 카드로도 많이 읽히는 카드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본인 카드를 보면은 동물이 두 마리나 나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동물이 옆에 있으면 나에게 뭐 조언자나 아니면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맞다라는 확신은 단시간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풀카드가 말하듯이 어쩌면 상대방은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거나 다가올 사람이 예전에 X이거나 근처의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뭐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이든 X든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쉬워 보진 않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무척 어려운 상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뭐 저돌적으로 달려든다면 아마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 조언 카드처럼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을 하고 감정을 자제하면서 뭐 조금씩 그 사람을 파고든다면 어쩌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결말이 기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네 번째 카드를 볼까요? 항상 연애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 가지의 카드를 써도 같은 카드가 참 많이 나와요. 뭐 연애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이 4번 카드의 본인 성향을 보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안전한 쪽에 투자를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연애의 성향은 조금 달라요. 약간 뭐 환상 같은 게 있다고 해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는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번 12월에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고민 속에서 이제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꿈꿔왔던 그런 만남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만남이 본인에게 더 잘 맞는다는 말이죠. 뭐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연적인 만남보다는 주선자가 있는 만남이 낫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뭔가 검증된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만난다는 게 본인을 위해서라도 훨씬 좋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그건 곧 12월에 괜찮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마도 뭐 송년회나 모임에서 새로운 누군가가 눈에 띈다는 뜻이기도 한데 문제는 상대방 카드에 의외로 복병이 있어 보이네요. 이 문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자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고 만남을 지속하게 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자신을 잘 보여주지 않아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조건으로 본다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욕심도 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성을 기본적으로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라서 생각보다 보수적이거나 좀 권위적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제 뭐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검증된 만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둘의 합을 보는 카드를 보니까 월드 카드랑 5번 스워드 카드라. 이게 둘의 사이는 평탄한 만남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만남이 되겠어요. 막 그 애정과 애증이 마구 짬뽕돼 있는. 그래도 좋게 생각해야겠죠? 마지막 카드에서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서로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언 카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속 깊이 이해해주고 서로가 내면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다면 이 3번 펜타클 카드처럼 좀 더 좋은 결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마지막 5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는 센 분이에요. 거의 환불원정대 분위기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두 명의 여왕의 힘의 상징 아테나까지. 무서울 게 없는 분인 게 확실하네요. 그만큼 어떠한 이성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여왕 카드는 보통 모성애적 카드와 강한 카드로 나눠지는데 이분의 카드는 두 카드 모두 강한 카드예요. 만약 여성분이라면 리더십도 강하고 기가 센 편에 속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멋지고 시원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외로움은 그렇지 못하네요. 거기에다 자존심도 센 편이라서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단 누구랑 붙으면 항상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이러한 성격이 뭐 스스로 단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론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대로 살아가야. 그런데 당신 앞에 나타날 그 이성은 조금 애매해 보여요. 상대방 카드를 보면 누군가 당신에게 호감을 표시한다기보다는 당신 본인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당신에게 있어서 정말 호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관심인지 그거는 이게 제너럴한 리딩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상대방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 이번 스워드의 나이트 오브 완드 카드면 성격도 급하고 고집불통해 온 세상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카드에서는 뭐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 보인다고 나오긴 하지만 이 이번 펜타클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단지 바빠서이지 나름 뭐 욕심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치만 그런다 하더라도 포기할 당신은 아니죠. 뭐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두 분의 합은 해피엔딩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세고 강해도 당신이 보기에는 어차피 부처님 손바닥 같은 그런 거라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 할 거예요. 합을 보는 카드에서도 이 3번 완드 카드와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절제 카드는 아테나 카드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협이나 중재를 뜻하기도 해요. 당신의 카드인 이 아테네 카드와 서로 뭐 같이 놓고 비교를 한다면 상대방을 어르고 달래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본인의 취향이라면 좀 강추해요. 엄청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 카드들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 3번 완드 카드예요. 이 같이 나온 카드에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 연애에서 보통 이 카드는 삼각관계를 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말은 곧 옆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든 도전 정신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사람을 내 걸로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겟하겠다 말겠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남녀 관계의 상도의적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행이고 좋은 일이겠지만 어쨌거나 만약이라는 것은 항상 대비해둬야 하니까요. 훗날 좋든 싫든 모든 것이 지나고 정상적인 둘의 관계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봄날이에요. 마지막 이 두 카드를 보면은
데스카드와 풀카드가 나왔어요. 물론 이 풀카드는 조언에 사용하는 카드이긴 하지만 이 두 개의 카드가 너무 매끄럽게 연결돼서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론만 보자면 데스카드의 또 다른 시작과 풀카드의 희망적인 미래. 사실 이것보다 더 완벽해 보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5개의 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롭게 시즌2를 시작하면서 인트로와 형식에 조금 변화를 줬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제 타로 영상은 인스타용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짧은, 그러니까 1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순삭 타로의 개념이었는데 유튜브에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짧다는 요청들이 많아져서 3, 4분의 길이로 변경이 되었었죠. 물론 그래봤자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긴 영상이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도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전달하고 오디오 없이 편하게 볼 수 있게 자막도 달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집이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온라인에서의 러닝타임에 대한 시간 연장은 사실 좀 힘들어서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 항상 그렇듯이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함축적인 내용을 담는 동시에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하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 곧 다가올 12월에는 멋진 연애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수타로였습니다.